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신규 클래스 환수사와 신규 대륙 링레이크가 업데이트된 지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이야. 오늘 로스트아크 업데이트 용량인 약 600MB로 확인되는데 바로 지난주에 대형 업데이트가 있었던 것 치고는 꽤나 큰 용량이라고 생각되어 큰 게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왠지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출시 예정인 카제로스 레이드 3막 관련하여 밸런스 패치가 이번 주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되는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겠는데 과연 오늘 로스트아크 업데이트는 어떤 내용이 우리 아크라시아 모험가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PVP 전투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동 시 스킬 스택 충전 시간이 PV 전투 규칙에 맞게 적용되는 현상을 수정했고 링레이크 대륙에 등장하는 일부 곤충 외형의 몬스터가 야수에서 곤충 계열로 분류되도록 수정했어. 그리고 스카우터 초각성기 프로젝트 타이탄 사용 후 초각성 스킬 네오 파이어 추가 사용 시 일부 이펙트가 비정상적으로 출력되는 현상을 수정했고 환경 설정 내 전투 이펙트 가시성 옵션 설정 시 서머너의 초각성기 바구론의 광란의 일부 그래픽이 부자연스럽게 출력되는 현상을 수정했다고 해. 지난주에 출시된 신규 클래스 환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환수사가 특정 스킬 사용 시 일부 디버프 이펙트가 출력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고 대굴방아 스킬의 환영 돌진 트라이포드를 적용해 사용 시 환영공의 높이가 있는 지형에 충돌하면 환영공이 사라지는 현상을 수정했어. 또 다른 스킬인 꼬리 바람 스킬의 강화된 부채, 전류 특포 적용 시 환영 부채로 타격하는 횟수와 환수의 기운 획득량이 다른 특포가 적용되었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적용되는 현상을 수정했어. 그리고 여우와 공 둔갑 상태에서 특정 종류의 상태 이상에 걸리면 변신이 해제되지 않고 캐릭터 모션이 멈추는 현상을 수정했어. 마지막으로 야성 환수사의 깨달음 아크 패시브인 사냥 본능 패시브 활성화 후 아이덴티티 스킬을 사용해 야성 효과를 소모한 즉시 둔갑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야성 효과가 3회까지 중첩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다고 해. 해당 현상 수정과 함께 야성 중첩당 서로 상이하던 효과 발동 기준을 중첩과 동시에 효과가 발동하도록 통일했어. 협동 카운터 패턴 중 3인수 이상이 성공해야 하는 패턴에서 2명만 카운터 어택에 성공해도 패턴이 파괴되는 현상을 수정했고 카제로스 레이드 1막 길건문 망자의 세계 진입 시 일부 소환수가 공격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어. 또한 특정 스토리 미션 지역에서 링레이크 대륙 지역 채팅이 가능한 현상을 수정했어. 링레이크 대륙 항구에 등장하는 텀번개 상선에 판매 목록에 쿠르잔 대륙 상선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현상을 수정했어. 링레이크 대륙 상선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구매 제한은 쿠르잔 대륙 상선 목록을 기준으로 적용됐고 티어 3 부대 장비 제작으로 획득한 품질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다시 진행됐는데 대상 장비 제작으로 획득한 품질 수치가 가장 높은 경우 제작 후에 다른 경로로 획득한 품질 중 가장 높은 수치의 품질로 변경했고 품질 업그레이드에 실패해도 업그레이드 시도를 통해 획득한 품질 수치가 고정 제작 품질 수치보다 높은 경우 해당 수치의 품질로 변경했어. 또한 품질이 부여된 제작 아이템이 계승 및 변경된 사례는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추가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래. 서머너 캐릭터로 플레이 중 일부 지역에서 바브론의 형태가 허공에 출력된 현상을 수정했고 환수사 캐릭터로 플레이 중 일부 지역에서 동갑된 곰과 여우의 형태가 허공에 출력되는 현상을 수정했어. 그리고 2025년 새해 자정에 등장한 해맞이 성 일리오스 이벤트가 종료되어 이벤트 종료와 함께 새해 성 일리오스가 아크라시아에서 사라졌어. 1월 말 출시로 알려지는 카제로스 레이드 3막의 정확한 출시 날짜와 많은 모험가들이 궁금해할 3막 보상을 알려주는 리시아의 편지가 오늘 노유일 점검 이후 공개됐어. 카제로스 레이드 3막 7흑 폭풍의 가문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인 2025년 1월 22일 수요일에 만나볼 수 있고 서막, 1막, 2막과는 다르게 카제로스 레이드 최초로 3개의 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 노말 하드 난이도 두 종류로 구분되며 노말 난이도는 아이템 레벨 1680 이상, 하드 난이도는 아이템 레벨 1700 이상 달성 시 도전이 가능해. 카제로스 레이드 3막의 1관문은 부서진 별개의 땅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되고 패턴을 모르면 오직 죽음뿐이라는 악명으로 수많은 아크라이사 모험가들을 어둠의 대검으로 도륙한 어둠 군단장 카멘을 다시 한번 상대해야 해. 별을 제패했던 카멘답게 이번에는 어둠의 피조물인 인페르나스를 소환해 맹공을 가하고 전장 주변에 어두운 안개가 나타나는데 안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넓게 퍼진다고 해. 주변을 잠식하는 카멘의 어둠은 연합군이 직접 도움을 주기 어렵게 방해한다고 하네. 카단다님,
그리고입니다. 1관문을 돌파하면 2관문 사라진 자들의 골짜기에서 혼돈의 가디언 나이트레아를 만날 수 있어. 나이트레아는 맹독을 사용하고 포식자로서 대상을 잡아 거대한 입으로 물어뜯는데 대상의 능력을 흡수하여 나이트레아가 직접 그 능력을 사용한다고 해. 각기 다른 빛의 가디언을 흡수할 때마다 나이트레아의 공격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되고 이를 방해하여 나이트레아를 굶주리게 만든다면 더욱 흉포해져 모험가들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 나이트레아를 처치하고 불길한 검은 안개 속을 헤치고 나아가면 거대한 탑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3관문의 전장이 될 이 폭풍의 탑 꼭대기에서 새로운 심연의 존재인 심연의 징벌자 모르둠과 전투가 벌어지게 돼. 강력한 뇌전의 힘을 사용하는 심연의 존재 모르둠은 단단한 두 손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지속적으로 특별한 뇌전의 힘을 활용한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상태를 항상 눈여겨봐야 한다고 해. 격렬한 전투가 이어져 탑의 일부가 붕괴되면 특수 기믹인 와이어를 이용해 부서진 공간을 넘나들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하네. 사막에서도 관문마다 서로 다른 연합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디언 미스틱과 아르데타인의 바스티안 등 여러 연합군이 참전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첫 관문에서 아주 특별한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번 사막 전투 퀘스트를 진행했다면 이 특별한 연합군의 정체가 누군지 바로 알 거야. 카제로스 레이드 2막 1관문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여줬던 특수 배틀 아이템 마법 불꽃 스크롤처럼 사막에서도 유용한 전용 배틀 아이템 특제 북대 중화대를 사용할 수 있어. 이 배틀 아이템은 2관문 혼돈의 가디언 나이트레아를 상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1월 22일에 추가될 림레이크의 2단계 1일 에코나 의뢰 보상 아이템과 페로몬 정수를 사용해 원정대 영지 제작 공방에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 마법 불꽃 스크롤처럼 다른 모험가와 거래가 가능하나 2단계 1일 에코나 의뢰를 시작하기까지는 약 7일이 소요된다고 해. 대망의 카제로스 레이드 3막의 보상도 리샤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카제로스 레이드 3막 업데이트와 함께 상급 재련 단계가 확장될 예정이며 3막에서는 상급 재련의 새로운 상위 단계의 담금질에 사용되는 재료가 제공된다고 해. 노말 난이도에서는 담금질 3단계의 재료인 낙뢰의 꿀을 얻을 수 있고 하드 난이도에서는 담금질 3, 4단계의 재료인 우레의 내역을 획득할 수 있어. 그리고 카제로스 레이드 교환 상점에 새로운 물품이 입고될 예정이라고 해. 서막의 탈 것, 1막의 이동 효과 아바타, 2막의 MVP 배경과 같은 명예 보상 또한 3막에서도 획득이 가능한데 카제로스 레이드 3막에서 다양한 날개 탈 것을 업적과 상점, 그리고 전리품 경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해. 이번 카제로스 레이드 3막 업데이트와 함께 상급 재련의 단계가 40단계까지 확장이 된다고 해. 그에 따라 담금질 단계 또한 4단계까지 추가될 예정이고 확장된 상위 단계에서도 상급 재련 1단계당 아이템 레벨이 일씩 상승하고 상승한 단계에 맞게 아이템 레벨과 기본 효과 수치가 증가한다고 해. 확장된 상위 단계의 상급 재련은 뼈사 장비에서 진행할 수 있어. 확장된 상급 재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금질이 필요하고 담금질 3, 4단계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산막에서 획득하는 재료가 사용된 담금질 3단계에서는 산막 도말 난이도에서 획득이 가능한 낙뢰의 뿔 또는 하드 난이도에서 획득이 가능한 우레의 내욕을 사용할 수 있어. 담금질 3단계 후 상급 재련을 진행해 상급 재련 30단계를 달성했다면 산막 하드 난이도에서 획득한 우레의 내욕으로 담금질 4단계를 진행하여 상급 재련 40단계를 달성할 수 있어. 상급 재련 30단계 또는 40단계까지 달성한 장비는 아이템 레벨 상승뿐 아니라 장비의 기본 효과를 높여주는 옵션이 추가되기까지 하니 3막 노말 난이도부터 열심히 돌아 캐릭터를 성장시켜주면 2막 하드 난이도도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확장된 상급 재련의 상위 단계에서는 새로운 선조의 가호 이동이 추가되며 상급 재련 21단계에서 40단계 진행 시 새로운 선조의 가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상급 재련 단계 확장 업데이트와 함께 일반 재련 및 상급 재련의 성능 동기화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성능 동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 장비의 재련 또는 상급 재련을 통한 아이템 레벨이 같을 시 같은 기본 효과 수치가 적용된다고 해.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될 아이템 레벨 1700 이상 콘텐츠는 보상이 일부 변경되며 아이템 레벨 1700 이상의 콘텐츠에서 등장하는 운명의 편린에서 유물 등급 각인서 주머니가 새롭게 추가된다고 해. 유물 등급 각인서 공급처가 현저히 부족하여 유물 각인서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는 와중에 공급처가 또 추가된다는 업데이트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 산막 업데이트와 함께 아이템 레벨 1700 이상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추가되는데 먼저 정화 2단계 신규 가디언 드렉탈라스야. 드렉탈라스는 푸른 화염이 깃든 뿔과 가시 꼬리를 휘둘러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히는데 날쌘 몸놀림으로 빠르게 굴러 이동하거나 단단한 몸통으로 마구 부딪히는 공격을 시전한다고 해. 이거 완전 모아캐잖아. 불꽃가시 모아캐라니 벌써부터 두렵다.
드랙탈라스는 신규 레이드 지역 빗바램 망각의 페어에서 전투를 진행할 수 있고 드랙탈라스 정화 C티어 4고대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드랙탈라스를 비롯한 아이템 레벨 1700 이상 콘텐츠에 운명의 편님부터 유물 등등 각인서 보상이 추가되니 운명의 편님 등장 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클릭해보자. 두 번째 1700 이상 콘텐츠는 쿠르잔 전선의 신규 작전인 네프타 1 작전으로 아이템 레벨 1700부터 도전이 가능하며 티어 4 고대 장신구와 에그니 큐브 제3회금 입장권을 획득할 수 있어. 신규 에그니 큐브인 제3회금은 아이템 레벨 1700 이상부터 도전이 가능하고 하위 구간의 해금 단계보다 많은 수량의 재련 재료 및 보석을 획득할 수 있어. 무엇보다 제3회금에서는 영웅 등급 각인서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 카오스 게이트 역시 아이템 레벨 1700 이상 구간이 추가되며 해당 구간의 카오스 게이트에서는 오직 전설 또는 유물 등급의 각인서만 획득이 가능하다고 해. 마지막으로 엔드 콘텐츠 입장 우위에서 관문 정보를 통해 관문별 클리어 및 더보기 시 확률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고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 이런 각 패치를 지금 와서야 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해준다니 고맙다콩. 그리고 보다 원활한 카드 수집을 위해 루테란 동부 떠돌이 상인의 판매 품목에 집행관 솔라스 카드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 이제 솔라스 런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콩.